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로 입은 부상을 과장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총알에 관통당한 게 아니라 파편에 찰과상을 입은 건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부상 정도를 일부러 부풀린 거 아니냐는 겁니다. 박수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입은 지 약 2주 뒤인 지난 26일,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중인 모습입니다. 거즈 붕대를 뗀 오른쪽 귀가 상처 없이 말끔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고 밝혔지만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지난 24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총알인지 파편인지 의문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The men and women of the FBI will continue to work tirelessly to get to the bottom. 이에 논란이 이어지자 연방수사국은 총알 전체 혹은 조각난 총알이라는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백악관 주치의를 지냈던 로니 잭슨 연방 하원 의원도 총알이 지나간 자국으로 2cm 너비의 상처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밀 경호국은 잭슨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he Secret Service remains dedicated to transparency and is working diligently to seek answers. 현재 트럼프 주치의는 피격 당시 의료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당시 무대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들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뜸을 들이던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가는 마지막 퍼즐까지 맞추게 된 해리스는 젊은 세대를 공략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화를 받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Kamala. Hi. Hey there.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전화를 건 겁니다. 등판설이 계속 제기됐던 미셸 오바마 여사가 먼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 am proud of you. This is going to be historic. 오바마 전 대통령도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오바마 부부가 현지 시간 26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면서 해리스 캠프가 지난 24일 이뤄진 통화 영상을 뒤늦게 공개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까지 뜸을 들인 데 대해 즉시 지지를 표명하면 충분히 합의를 거치지 않은 대관식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바마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해리스는 다음 달 7일 민주당 온라인 투표에서 대선 출마 선언 약 3주 만에 후보로 공식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유의 웃음소리가 밈으로 돌 만큼 젊은 층의 관심을 받으면서 SNS를 이용한 캠페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ell, I've heard that recently I've been on the For You page, so I thought I'd get on here myself. 해리스 부통령 틱톡 계정 팔로워는 개설 하루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해리스 돌풍이 920만 팔로워를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불편한 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 대사에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북한 대사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회색빛의 라오스 전통 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서 있는 북한 리영철 주 라오스 대사.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라오스 주최 갈라 만찬에서 리 대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조 장관이 리 대사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말을 거는 듯 했지만 리 대사는 앞만 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라오스 외교장관과는 웃는 얼굴로 건배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대비됩니다. 북한이 연이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의 냉랭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어떤 적대적 두 국가에 맞게 남쪽 가구는 외교 무대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외면하겠다라는 것이 다분히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앞서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아세안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북한을 향해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오후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만 의미 있는 교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일본 사도 광산이 결국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도 함께 알리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받아들여진 건데 정작 전시 자료에서는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전합니다. 예상대로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Let me congratulate Japan. 재도전에 성공한 사도섬 현지도 축하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동의해 사도광산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이 된 건 9년 전 군함도 때와 다른 일본 측의 실질 조치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를 개최하고 매년 사도광산 노동자를 위한 추모식을 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And sincerely remembering all the workers at the Sado Island gold mines, especially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전시에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 시행돼 사도광산에 1,500명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했고 갱내 위험 작업을 많이 했다는 자료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전시 설명에 노동의 강제성을 띠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징용은 법령에 따른 노동자의 의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에도 시대만 강조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자체가 반쪽짜리 설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強引にその世界遺産として登録させてそんなものをやってて、そんな疑問はやっぱり残りますよ。強制労働もそれと関連してきちんとあったということを明確にするのが一番重要だと。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 모두의 합의를 통해 사도광산이 등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서울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앞. 건물 경비원이 주차금지 입간판을 치우자 소방차량 2대가 서서히 주차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구조대원 2명이 누군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량으로 옮깁니다. 이 건물 4층 옥상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1층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쯤.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는 경찰이 이렇게 폴리스라인을 쳐놨고요. 그 뒤론 부서진 차량 파편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단보에도 4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그냥 들이받고 이건 여기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경찰은 주차장 승강기가 옥상에 도착하기 전에 승용차가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A군이 한 여성을 끌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인근 차량 운전자가 A군의 앞길을 막아섰고 시민들이 제지에 나섭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경남 양산에서 A군이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냈는데 승용차를 몰던 여성이 붙잡자 그대로 달아나려 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을 밀치고 다시 도망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6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현직 구의회 의원이 수십 미터를 헤엄쳐서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붉은색 안전부위를 차고 헤엄칩니다. 앞에는 먼바다 쪽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남성은 앞으로 나아가고 점점 두 사람 간 거리가 좁혀집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60대 여성이 이안류에 휩쓸린 건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이를 목격한 남성이 주저없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십 미터를 헤엄쳐간 남성은 결국 여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성은 별다른 부상 없이 귀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성은 다름 아닌 현직 구의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 해수욕장에서 수상구조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도움됐습니다. 이한유에 휩쓸려서 갑자기 이제 소리를 치시는데요. 장난이 아니다, 살려달라. 바로 달려 들어갔죠. 역파도로 불리는 이한유는 폭이 좁고 속도가 빨라 해수욕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한유에 휩쓸린 경우 무리하게 맞서 헤엄치지 말고 튜브나 부유물을 잡고 구조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공무직 노조와 이 창원시 사이 임금 협상 갈등 때문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인도에 가득 쌓였습니다. 시민들은 쓰레기 더미를 피해 차도로 다닙니다. 얼마 뒤 쓰레기 수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종량제 봉투만 골라내고 재활용품은 그대로 놔둡니다. 봉투엔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더미는 인도까지 점령했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 악취와 벌레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보름 전부터 창원시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환경 공무직 근로자들이 시청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준법 투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창원시는 호봉제에 맞춰 2.5% 이상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시간의 근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투입됐지만 하루 평균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 48톤 중 절반 정도만 수거되고 있습니다. 저 옆에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길을 가는데도 방해가 되고 워낙 또 이번에 여름이다 보니까 냄새가 좀 심하게 퍼져가지고 좀 돌아다니기 힘든 것 같습니다. 비둘기 같은 게 막 이래 보자기를 막 쪼으니까 음식물 같은 것도 이제 막 흘러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악취가 심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시민들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그야말로 배달 전성시대입니다. 부족한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이 면허도 보험도 없는 불법 취업이라고 합니다. 사건 현장 360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스를 단 배달 오토바이. 외국인은 영주권이 있어야만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은 물론 배달용 보험과 면허도 없는 외국인 불법 라이더들이 매일 밤 보란 듯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 라이더들이 판을 치게 됐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많죠. 엄청 많죠. 이쪽뿐만 아니라 그런 놈도 많아요. 영주포도. 그 사람들은요. 관광 비자 갖고 근로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얘기해보면 10사람 중에 2사람이 따로 자기네 어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쓰는 어플은 중국말로 해가지고 따로 있더라고요.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평일 밤 강남역 한복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마이크가 달린 헬멧까지 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배달원이냐고 묻자 손사래를 칩니다. 저 학생이에요. 배달 안 해서 몰라요. 배달 오토바이라서. 저 몰라요. 배달 안 해요. 다 배달 이거라서. 네, 이 오토바이 약간 배달 오토바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사는 거예요. 배달 수공구에 달고 계셔서. 학교에 다닐 때가 가방을 넣어야 돼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일반 배달 대행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법의 감시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그 유학 비자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한 2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하루에 4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풀 정도. 배달용 보험을 들지 않거나 무면허인 경우도 많아 온전한 피해 회복도 어렵고 도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택배 배달업을 하다 법무부에 적발되는 외국인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 배달 플랫폼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 만큼 불법 라이더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라이더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마음 먹고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달업종 등 외국인 취업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현장 360 이기상입니다. 7말 8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 이용객이 22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공항이 문을 연 이후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보인 기자, 인천공항이 문을 연 이래 여름 휴가철 기준으로 출국하는 승객이 가장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3시간째 있었는데요. 항공사 게이트마다 줄이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 하루 공항 이용 여객이 22만 6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번 휴가철 국제선 이용객은 하루 평균 21만 3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여름 성수기인 다음 달 11일까지 385만 명의 국제선 여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엔저 현상과 동남아 LCC 확대로 인해서 일본과 동남아의 여객이 많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눈치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차량을 세우기 위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면서 진땀을 빼는 풍경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차량 4,350대를 더 세울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몰려드는 인파로 녹초가 된 상황에도 휴가를 앞둔 이용객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 가족 3박 5일로 세부로 가족 여행 떠나고요. 초등학교 올해 들어간 저희 첫째가 방학을 맞이해서 추억 쌓아주려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은 혼잡 완화 대책으로 출국장을 조기에 개장하고 보안 검색대를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티몬 측이 10억 원대 자금을 확보해서 환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현기 기자, 지금도 피해자들이 티몬 본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피해자들로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들도 경찰도 없이 텅 빈 모습입니다. 피해자들과 티몬 측과 오늘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뀐 풍경입니다. 잔여 19억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결된 상황이고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자정이 넘어 환불 중단 선언에 피해자들이 격앙하며 밤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사태에 오늘 아침엔 티몬 직원이 탈진으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오쯤 티몬 직원들과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160여 명이 떠나고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자금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부 금액이 조금 확보가 돼서 10억 플러스 알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나절 만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는 겁니다. 큐텐의 600억 지원설에 대해선 중국에 있는 자금으로 뺄 수 없어 대출을 받는다는 게 설명입니다. 피해자들과 월요일 오후 화상회의를 약속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모른 채 아침에 다시 온 피해자들은 항의합니다. 단톡방만 만들었다. 받고 나온 건 아니에요. 밤을 새우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대요. 협상을 한 거죠. 본인들만 이렇게 해결하시고 또 많이 배신감 보시고. 자금의 키, 구영배 대표의 두문불출 속 환불 약속만 한 채 모든 직원이 떠나면서 추가 정산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몬 사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을 집단 보이콧하면서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체 응시율이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홍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마감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대상자의 11%만 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집계 결과 응시 대상자 3,200여 명 중 364명만 원서를 접수했는데 의대생 접수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수업을 들은 거를 기반으로 국시를 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상 저희가 수업을 듣지를 못했고 국시를 볼 수 있는 교육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거쳐 국가시험에 응시합니다. 국시에 합격하면 일반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통상 20%는 취업이나 개원을 하고 대부분은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 시험을 봅니다. 매년 3천여 명이 시험 접수를 했지만 올해는 응시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며 내년도 신규 일반의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서 추가 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면은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의료 인력 공백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한 곳은 절반 가까이 잿더미가 되면서 유령 마을로 변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빨간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산을 집어 삼킵니다. 주택과 차량에도 시뻘건 불기둥이 오릅니다. 땅 위에 남은 건 모두 회색빛 잿더미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동부 버트 카운티에서 시작된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약 330배를 태우고도 사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We saw the smoke, and so Mom and I, she's here visiting, we decided to go to Safeway, go get gas. It was utter chaos. 해당 산불은 올해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지 경찰은 한 40대 남성이 차에 불을 지른 뒤 협곡으로 밀어넣은 것이 추가 발화의 원인이라며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집들은 무너져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불에 탄 차량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캐나다 서부 로키 산맥의 관광도시 제스퍼시도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Homes and businesses have been lost to a wildfire that people are calling a wall of flames. There is no denying that this is the worst nightmare for any community. 제스퍼시는 산불로 도시 절반이 파괴됐고 관광객과 주민 등 2만 5천여 명은 인근 도시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는 정책위 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대한 마지막 인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친윤계 의원이 맡고 있는 정책위 의장을 유임할지 아니면 친한계 인사로 교체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친한 친윤 갈등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책위 의장 인선을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지도부 중 친한계 인사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에 한 대표가 뽑는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모두 4명. 친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친한계로 교체해야 지도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우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 정책위 의장은 채널A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담담히 지켜보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당 정책위는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쇄신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임명 가능합니다. 한 대표가 섣불리 교체에 나섰다가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경우 시작부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친한계는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자진 사퇴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스스로도 지난 비대위 체제의 임시 정책위 의장임을 알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정책위 의장의 SNS에는 한 대표 지지자들의 사퇴 촉구 댓글이 수십 개 달려 계정이 일시 차단됐습니다. 한 대표는 이르면 모레 오전 지도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 정책위 의장 유임 여부에 따라 친한,
친윤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민주당은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순회 경선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압승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방금 전 경남 지역에서는 이제 선거를 끝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약 87%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남지사 양산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관 후보는 텃밭에서 약 12% 득표율을 기록하며 한 자릿수는 면했습니다. 김 후보는 울산에서 민주당이 영남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조롱을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민주당의 중심에 저 이재명이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영남을 홀대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지방선거 3년 후에 있을지 2년 후에 있을지 모르는 차기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십니까? 부산에서는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을 저격했다가 야유를 받았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힘을 뭉쳐서 지방선거 대선 반드시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내일 충청에서 전당대회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현주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자, 탑승 효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사실상 원픽으로 알려져 있죠. 김민석 후보 오늘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울산 경선에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했고요. 부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남까지 트리플 1위입니다. 이재명 후보 차량 잼카에 제일 먼저 탄 효과, 이제서야 나타나나 싶은 것이죠. 잼카 효과가 나타났다. 네. 경선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서야 1위인 겁니다. 그동안은 정봉주 후보에게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캠프도 당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와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고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에서 옆에 바짝 세워두고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정봉주 후보가 1위를 하니까요. 한 관계자는 이재명 사당이라고 하는데 정봉주 후보 1등만 봐도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푸념하더라고요. 그럼 뭐 늦게나마 그 명심이란 게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부울경에서 김민석 후보가 예상 밖 성전을 했지만 당원 규모가 훨씬 큰 수도권과 호남도 남아있죠. 한 친명계 인사는 부울경은 당원 규모가 작아 조직표가 작동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내의 총선 상황실장을 지내고 정책위 의장까지 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조직표가 작동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원들은 왜 그동안 김민석이 아니라 정봉주 후보를 밀었을까요? 네, 1번 이유. 현재 당원들은 책사보다 공격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회의장 선거에서 당원들이 의원들 기류와 달리 우원식이 아닌 추미애를 밀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2번, 정봉주 후보 지난 총선 공천에서 서울 광부을에 공천됐다가 취소됐고 선당 후사 자세로 수용했죠. 이걸 높이 산 겁니다. 동정표도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김민석 후보가 또 배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배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김민석 후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몽준 캠프로 자리를 옮겼었죠.
이를 두고 당원들 사이에서 김민석이 이재명도 배신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김민석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 깊은 빚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2002년 김민석의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었는데 참으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은 당대표 결과보다도 이 수석 최고위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누적 기준으로만 보면 정봉주 후보가 여전히 1위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누적 2위까지 따라잡았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정봉주 지지세가 만만치 않아 수석 최고위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측 핵심 관계자는 정봉주 후보가 노련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석, 정봉주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든 결국 명심에 맞춰주지 않겠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이었습니다.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맛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철 잡히는 전어도 가을 전어 못지않게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조업에 나선 어민들이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옵니다. 전어입니다. 금어기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전어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 전어 맛이 완전히 나고 있어요. 이 시점에는 전어가 좀 지름이 안 차야 되는데 이제 이 시점에 전어가 지름이 차요. 금어기가 끝난 뒤 잡히는 싱싱한 전어는 햇전어라 불리며 가을 전어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주로 구워 먹는 가을 전어와 달리 여름철 전어는 육질과 뼈가 부드러워 회와 무침, 구이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갓 잡은 전어의 맛을 보려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을 전어에 비해서 좀 굉장히 좋은 거는 뼈나 이런 게 훨씬 더 좀 부드럽다는 거. 전어를 좀 맛보시려면 지금 오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해요. 여름철 이철에는 전어가 주 메인이죠. 99%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어만 찾습니다. 다음 달 사천, 삼천포와 광양 등에선 전어 축제가 열려 방문객들은 다양한 전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남해안 전어잡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밤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집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남부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립니다. 전국의 폭염특보는 여전한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내륙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와 돌풍, 벼락이 동반됩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중부는 강풍이 붑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도 강한 너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에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무더위 속에 중북부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파리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평생 땀 흘리며 키워온 실력 아낌없이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메달을 따는 선수도 따지 못하는 선수도 모두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